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예상보다 다소 왼쪽으로 쏠려 오늘 오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오늘과 내일 시속 35에서 60km, 순간 최대 풍속 100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이번 태풍은 상륙한 뒤 온대 저기압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 100에서 300mm, 지리산 부근 등에는 4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수시 의회가 지속 가능한 해상 풍력 에너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추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공유수면 난개발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상 풍력 발전 사업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나 어장 면적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청회 개최와 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특히 3메가와트 이상인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 발전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분이나 주식, 채권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여수에서 전사한 순국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연고 묘지인데요. 최근 여수시와 보훈단체의 가족 찾기 사업으로 70살의 아들이 70년 만에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화장동의 국군묘지. 6.25 전쟁 당시 여수 지역 전투에서 전사한 57명의 순국 장병이 묻혀 있습니다. 지난 1976년부터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고자를 찾지 못해 호국원이나 현충원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보훈단체와 함께 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70년의 시간이 흘러 잊혀진 가족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묘역에 잠들어 있는 고 김득천 육군 일병의 연고가 확인됐습니다. 전쟁 기념관과 현충원, 국방부 등 과거 장병 기록을 샅샅이 뒤져 수소문한 끝에 어렵사리 연결이 된 겁니다. 당시 유복자였던 70살의 아들이 70년 만에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는 자리는 숙연함을 넘어 감동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은 아들은 연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천 급쪽에서도 다 뒤졌는데 그때서도 못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유족회 회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천 일병을 빼면 현재 23명의 군번과 성명, 고향 등 기록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여수시와 보훈단체는 앞으로도 나머지 순국 장병의 가족을 찾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묘비 57기가 한 기도 안 남을 때까지 계속 추진해서 옮기게끔 앞장서겠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7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여수 국군묘지에는 아직도 56명의 순국 장병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영유아 청소년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9%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항으로 총 사업비 953억 원을 들여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황길동 구봉산 일원에 60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까지 보상 작업을 마쳤으며 2025년까지 단계별로 교육과 관광, 문화 기반 시설을 갖춘 가족형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공사가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남 읍성도 일부 복원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쯤에는 군민들의 쉼터 역할도 할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신청사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상 7층, 지하 1층에 467억 원을 들여 착공 2년여 만에 완공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건물 외부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내부 인테리어, 사무기구 정리가 한창입니다. 청사 1, 2층은 군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해남 역사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 과정에서 드러난 해남 읍성 일부가 복원되고 옛 청사는 모두 철거돼
군민광장으로 조성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사무실 이전 작업도 시작됩니다. 저희 이사 일정은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5일간 할 예정이고요. 9월 13일부터 임시 개청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687억 원은 지난 2004년 청사 신축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해 신축기금을 조성하면서 빚없는 청사 신축이 가능했습니다. 국민들의 소통 공간, 열린 청사를 지향을 했고요. 특히 군민광장에서 바로 누를 통해서 청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남군 신청사는 문화예술회관과 500년 동안 자리를 지킨 수성동 군민광장과 어울려 해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도가 악취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부터 여수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 관리 지역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수 국가산단과 3일 자원비축단지, 화양농공단지 등 3개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대기질과 사업장에 대한 조사로 대기질은 악취 관리 지역 16개 지점에서 새벽과 오후, 저녁 시간대별로 23개 악취 물질을 조사합니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악취 실태 조사에서는 여수산단과 화양농공단지 각각 1개 지점에서 복합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피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2,578농가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 최종 확정된 37억 원의 피해 복구비를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에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논과 밭 4,650헥타르에서 침수와 관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집값이 올 들어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는 크게 줄었지만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올 들어 광주의 주택 매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내내 한 달 평균 5천 건에 이르던 주택 매매가 올 상반기에는 4천 건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작년 말 주택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기 직전 2달 동안의 매매 건수가 9천 건 안팎씩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거래가 줄었다고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기준 광주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5,300여만 원입니다. 올 들어 6개월 동안 1,000만 원 가까이, 비율로는 3.8%가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는 6.1%가 상승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이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물이 계속 줄면서 주택값의 지속적인 오름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은 매도자 측면에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시장 수요는 기존 수준 정도를 유지를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래 빈도는 적지만 거래가 되는 것들은 계속 신고가를 찍는 거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집값 고점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 지역 주택시장.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당분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금리 인상 등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 등의 여파로 현재의 강보합세도 조만간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제3차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입주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종전의 최대 10년이던 입주기간을 최대 50년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 사무실과 R&D 테스트베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기존의 임대 조건도 사무실을 먼저 사용하고 테스트베드 사용은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